층간소음 때문에 올라온 아래층 남자는 살며시 꺼냈고, 저는 처음 보는 불기둥에 그만 참지 못하고 한 입 크게 넣었습니다.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충격적인 결말이 다가오고 있을 줄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현실 속 소문 이야기들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5고 동네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일 안 하고도 먹고 살만해요. 남편 규진 오빠가 생전에 사업을 잘해서 모아둔 돈이 많아 돈 걱정 없이 살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사실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남편 규진 오빠는 5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먼저 떠났고, 딸은 멀리 미국으로 유학을 갔죠. 너반에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너무 외롭고 우울해서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아파트 앞에서 동네 대형마트 계산대 직원 일을 시작했어요. 바쁘게 일하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이제는 누군가와 따뜻한 말을 나눈 게 언제였는지도 가물가물해요. 그날도 그냥 늘 하던 대로 조용한 주말을 보내고 있었어요. 기분 전환 삼아 가구 배치를 조금 바꿔보다가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랐죠. 현관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약간 무심한 듯 짜증이 섞인 얼굴.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하지만 말투는 꽤 정중했어요. 안녕하세요. 이틀 전에 아래층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너무 시끄러워서요. 책생해요. 제가 거실 가구를 좀 옮기느라 많이 시끄러웠죠?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올라와 봤어요. 순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긴 있습니다. 정간, 적자어는 자이간과죠. 사마를 그 투명상한 잔에 이스테 그겐 마리상 사섬이다 가란 거요. 합였는가 하타 좀 있어요. 이사 제 부름 분인을 적심 보려온 주어는 코모니는 그람은 주어는 지금요 우양 일하는 가난고요. 우리문을 가임애들 주오른가는 기분가고 지용치아이니니 장종 주오른가는 일하는 가난고요. 어리문을 야농 제불 먼저물을 간대 이칠 지용 제공 걷고 창간 만잼 요정은 전이야 이틀 전에 마시런 너를 강하는 정어리 사엠 예써요. 서시는 걸은 이지점은 청이를 직어는 참이를 얹어고 줄구는 나온 저 타고지 없는데 자연보 있어요. 그렇고 말 하이 말을 갚고는 그뜨나 낸 하신도 그런가 지간동아 고작을 주럼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 말이 그날부터 제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처음 보는 낯선 남자를 집안에 들이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뭐랄까, 그 사람 눈빛이나 말투, 인상까지 뭔가 이상하게 믿음이 갔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혼자보단 둘이 하는 게 편하잖아요. 뭐부터 도와드리면 되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소매를 걷어올리며 거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푸나는 바닥에 뭐가 굴러다니진 않나 괜히 급히 정리를 했죠. 저쪽 벽에 붙어 있는 거요? 혼자 하려니 너무 무겁더라고요. 혼자 하기 힘드셨겠어요. 챙거를 옮기실 건가요? 여기 창가 쪽이요.
햇빛이 책에 좀 더 닿게 하고 싶어서요. 그분은 말없이 책장을 들어 옮겼어요. 생각보다 힘이 좋더라고요. 말수는 적지만 손이 야무지고요. 감사합니다. 혼자 하려다가 진짜 허리 나갈 뻔했네요.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고요? 네, 괜찮아요.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프로세큐트 가구 하나 옮겨준 일로 낯선 남자와 대화를 이어가게 됐죠. 예의 바르면서도 어딘가 배려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함께 가구를 옮기다 시간이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요. 집 가서 그냥 대충 라면이나 끓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럼 같이 김치찌개 드실래요? 도와주셨으니 식사라도 보답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혼자 먹어야 하거든요. 그 남자 잠시 망설이더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먹고 가겠습니다. 남편 규진 오빠와 사별 후에 누구한테 밥 해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그것도 낯선 남자에게요. 우린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름은 최진태, 나이는 58세였고 아내와 3년 전에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은 없고요. 진태 씨는 이사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다면서 근처 사는 분들 얼굴도 잘 모른다고 했어요. 직업이 요리사셨다고요? 네, 일식 쪽에서 오래 일했어요. 이 지금은 좀 쉬고 있고요. 우린 같이 점심을 먹으며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진태 씨는 밥을 먹는 모습도 깔끔했고 말을 아끼는 듯 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죠. 누가 해주는 집밥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살짝 울컥했어요. 그게 뭐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진 말인데. 괜히 저는 식탁 위쪽에 뚝배기만 바라봤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속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였어요. 마트 계산대에서 일을 하다가도 진태 씨가 생각나고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면 그 얼굴이 문득 떠오르곤 했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외로움 대신 다른 감정을 품기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하죠. 단 한 번 밥 한 끼 함께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마트에서 계산대를 정리하다가 어디선가 진태 씨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도 하고 퇴근길에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가 혹시나 또 마주치지 않을까 괜히 두근거리기도 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왠지 모르게 따뜻했던 말투, 조심스러웠던 눈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계속 마음속에 맴돌았어요. Minimize 나도 그랬거든요.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린다는 게, 그리고 누군가와 집안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일인지 오랜만에 느꼈어요. 그날 밤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켜놓고도 도무지 내용이 귀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영애냥 자꾸 그 사람 얼굴만 떠올랐어요. 며칠 후 종수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종수 오빠는 사별한 제 남편 규진 오빠와 중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고 규진 오빠와 대학교 때 처음 만났을 때 저와 종수 오빠도 그때 처음 만난 사이죠. 서로 알고 지낸 지 벌써 35년이 되었네요. 지금은 30년째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은 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쭉 혼자 살았고 5년 전에는 제가 사는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 왔어요. 몰타뱉듯 툭 던지는 말투였습니다. 뭐해? 밥이나 먹자. 국밥 어때? 아파트 근처에 새로 생긴 집 있어? 오빠야 뭐 국밥 인생이지. 얘가 아직도 모르네. 국밥만 한 게 없어. 아이고 그러시겠죠. 정근하고 바로 갈게. 그날따라 몸도 무겁고 기분도 꺼졌는데 종수 오빠랑 따끈한 국밥 한 그릇 먹으니까 뭔가 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종수 오빠는
국밥에 팔을 한가득 넣으면서 묻더라고요. 왜 없음 별일 없지? 뭐 그냥 일하고 늘 똑같지 뭐. 요즘 잠은 잘 자고? 오빠가 뭐 내 아빠야? 뭘 그런 것까지 물어봐. 야, 이 몸이 걱정해주는데. 아이고, 그래 요청해주셔서 성은이 망극하네요. 종수 오빠는 웃으며 국물을 한 숟갈 떴어요. 오빠는 늘 장난치는 걸 좋아했고 짓궂었습니다. 타집 5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저에게는 친오빠와도 같은 든든한 존재였어요. 처음 만난 대학생 시절엔 사별한 규진 오빠와 종수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자주 놀곤 했어요. 규진 오빠가 세상을 뜬 후로도 우린 둘이서 가끔 만나 식사도 하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도 오빠를 만나면 젊은 시절이 생각나면서 기분이 참 편했습니다. 오빠, 요새 택시는 할만해? 택시 운전대 잡은 지 30년이 됐는데 뭐 앞사 그런 게 어딨냐. 오빠도 참 대단하다. 이직도 없이. 매 적성에 딱이야. 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운전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국밥을 다 먹고 우린 근처 카페로 자리로 옮겼어요. 늘 그렇듯 종수 오빠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핫초코를 시켰죠. 애냐? 아직도 핫초코 먹게? 뭐? 왜? 맛만 있는데 뭘? 어른이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도는 마셔줘야지. 아이고, 그러셔요. 오빠나 많이 드세요. 둘이 이렇게 말다툼하는 게 둘이 만나면 늘상 있는 일상이었죠. 재밌기도 하고 익숙하고 편했어요. 그렇게 종수 오빠와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왔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 오니 제 머릿속은 계속 진태 씨의 모습이 맴돌았어요. 그 사람을 만난 건 딱 한 번뿐인데 이상하게 자꾸 떠올랐어요. 지마트에서 계산을 하면서도 문득 창밖을 보다 말고 생각나곤 했죠. 마음이 허해서 그런가 아니면 오랜만에 남자와 마주 앉아서 밥을 먹은 그 기억이 내 안에서 작게 번졌던 걸까요?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날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고개를 드니 진태 씨였어요. 청소를 하던 중이었는지 반팔 티셔츠에 편한 바지 차림이었죠. 그 모습이 괜히 자연스러워 보였고 또 반가웠어요. 아,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그러게요. 그러요, 혼자 하시네요? 네, 뭐 다 혼자 하죠. 저는... 그 말에 그 사람이 가볍게 웃더라고요. 책정 옮겨드린 거 별거 아니었는데요. 밥까지 얻어먹어서 제가 오히려 더 신경 쓰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민망하네요. 그래서요, 오늘 저녁 제가 한번 대접해도 괜찮을까요? 오늘 저녁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간단하게요. 이 그렇게 편하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부담 주지 않겠다는 말이 고맙게 들렸고 한편으론 괜히 가슴이 간질간질했죠. 그렇게 다음 약속이 정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초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날 하루는 괜히 좀 설렜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울 앞에 섰어요. 머리를 정리해보고 화장품 파우치를 꺼내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날 저녁 저는 옷을 사러 나갔어요. 마음이 가는 옷을 하나 골랐고 그걸 들고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가볍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한 저녁 시간에 맞춰 샤워를 하고 오늘 산 옷으로 갈아입고 살짝 화장도 하고 머리도 정돈했어요. 누구한테 이렇게까지 신경 써본 게 도대체 얼마만이었을까요? 거울 앞에 서서 괜히 다시 웃음이 났어요.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나 봐요.
진태 씨의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오고 있었어요. 현관을 들어서자 식탁 위에는 초밥들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었고 작은 캔들 하나까지 켜져 있었어요. 네, 제가 일식 요리사였다고 말씀드렸죠? 오랜만에 칼 잡았네요. 그 말에 서로 마주보며 웃었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오랜만에 여자로서 대접받는 느낌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맥주도 한 캔씩 마셨고 서로의 사는 이야기를 조금씩 나눴어요. 마트에서 할인하는 이야기, 다음 주에 개봉하는 영화 이야기, 구독하고 보고 있는 유튜브 현실사연 채널 영상 이야기. 진태 씨와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만큼은 외로움과 우울감이 다 잊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와인 한 잔씩을 더했고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말수가 줄고 눈빛이 길어졌고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해졌죠.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어요. 강나말이 끝나자마자 그 사람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눴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제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해 천천히 기울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조심스럽게 아주 조용하게 한밤중에 깨어나 잠시 창밖을 내다보는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다시 기대고 싶다는 생각. 그게 처음이었어요. 포클로저 그동안은 기대는 법도 의지하는 법도 까맣게 잊고 살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진태 씨는 조용히 옷을 입고 인사했어요. 아침에 보는 그 사람의 웃는 모습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와이드 살 있으면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그날 마트 출근길 저는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나 지금 설레고 있나? 그동안 늘 혼자였던 시간 속에서 이렇게 마음이 움직였던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계산대 앞에 앉아 있는데 앞줄에선 어떤 남자 손님이 계산이 느리다며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렇게 느려서 언제 다 하냐고요. 죄송합니다. 바로 도와드릴게요. 또 나도 바쁘다고요. 아줌마 좀 빨리 좀 해요. 그 순간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만하시죠. 고개를 들자 진태 씨가 그 줄 뒤에 서 있었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남자 손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재촉한다고 빨리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남자 손님은 진태 씨 눈빛에 주춤하다 툭 하고 물건을 내려놓고는 조용히 가버렸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내 편이 되어주는 감정, 참 오래 잊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진태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혹시 퇴근 몇 시세요? 퇴근 6시요. 그럼 오늘도 저희 집에서 한잔 하실래요?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은 또 한 번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네, 좋아요.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태 씨 집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어요. 어느덧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는데 종수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아. 종수 오빠? 종수 오빠가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오면서 말했어요. 이제 마치고 오는 거야? 응. 오빠는 어디가? 밥 먹으러 가지? 아직 안 먹었으면 같이 갈래? 아, 오빠 미안. 약속이 있어서. 약속?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응, 오빠 내가 다음에 맛있는 거 쏠게. 그래, 다음에 보자. 그렇게 오빠랑 헤어지고 저는 진태 씨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날 식사를 하면서 우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살다가 웃겼던 이야기, 옛날 추억 이야기. 혼자 살다 보면 누구랑 말 한마디 나누는 게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일을 외롭더라고요. 그런 시간에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요즘도 느껴요. 진태 씨의 눈빛이 그날은 유독 부드러워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 눈을 피하지 못했죠. 지영 씨, 이런 말 갑자기 드리는 거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네, 말씀하세요. 전 지영 씨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이런 시간들 계속 이어가고 싶고요. 그 고백은 생각보다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그 말이 끝나자 그 사람은 살짝 웃으며 제 손을 잡았고 우린 그날 밤 또 한 번 서로를 깊이 품게 되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외로움 대신 따뜻함이, 우울감 대신 기대감이 제 안에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이후 우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연인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름이 되었어요. 진태 씨는 날마다 자주 연락을 했고 퇴근길에 마중을 나와주거나 간단한 커피 한 잔, 조용한 공원 산책까지 내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죠.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네, 햇살이 너무 따뜻해서 좋아요. 우리 잠깐 산책하실래요? 좋아요. 이쪽으로 걸어가요. 그렇게 팔짱을 낀 채 아파트 단지 옆길을 걷고 있으면 세상에 단 둘만 있는 느낌이었어요. 젊은 연인들처럼 눈부신 건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의 조용하고 차분한 사랑이랄까. 어느 날은 같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어요. 지영 씨, 오늘 영화 어떠셨어요? 전 좋았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좀 울컥했어요. 그 장면, 저도요. 생각보다 많이 슬프던데요. 진태 씨는 대화 중간중간 늘 내 반응을 살피듯 말했어요. 그게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고마웠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관심받고 대접받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어느 날은 카페에서 나란히 앉아 같이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손을 맞잡기도 했어요. 그 순간이 그렇게 조용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던 건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스스로도 몰랐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진태 씨가 내 곁에 있으니 마트에서의 일도 예전만큼 지치지 않았고 혼자 걷던 집으로 가는 길도 왠지 모르게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태 씨와 아파트 단지 앞길을 걷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아! 고개를 돌리니 종수 오빠가 서 있었어요. 종수 오빠 안녕? 그가 웃으며 우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근데 옆에 분은 누구셔? 소개할게. 이분은 최진태 씨라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야. 진태 씨, 이쪽은 저랑 35년 된 친한 오빠예요. 이 정말 친오빠 같은 사람이죠. 내 말에 진태 씨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태입니다. 네. 허종수입니다. 종수 오빠는 진태 씨의 악수를 받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콰이어터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저를 보고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지영아. 좋은 시간 보내고 다음에 보자. 응, 오빠. 연락할게.
종수 오빠는 그렇게 우리를 스쳐가던 길을 닫고 저는 진태 씨와 팔짱을 낀 채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35년이면 정말 오래되셨네요. 네. 만나면 싸우기만 하는데도 또 저만큼 든든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이제 저한테 진태 씨가 제일 든든해요. 진태 씨는 머쓱하게 웃었고 그렇게 우린 한참을 걷다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 괜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진태 씨를 보던 종수 오빠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게 혹시 내가 규진 오빠랑 사별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안 좋게 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내가 누굴 만나든 종수 오빠한테 허락받아야 하거나 그런 걸 설명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다녔어요. 괜히 그날 밤 잠이 잘 오질 않았던 것도 어쩌면 오빠의 그 표정 때문이었을지 몰라요. 다음 날 아침 마트 출근길에 아파트 입구 앞에서 우연히 종수 오빠를 또 마주쳤어요. 지영아, 출근하냐? 응, 오빠도 출근? 오늘을 쉬는 날이라 산책 좀 하려고. 아, 그래? 좋겠네. 근데 어제 그 사람... 진태 씨? 그래, 어떻게 알게 됐는데? 이웃으로 만나다 보니 알고 지내게 됐어. 근데 왜? 그냥 좀 낯설더라. 너랑 너무 갑작스럽게 친해진 것 같아서. 갑자기? 뭐가 갑자기야? 그동안 오빠는 몰랐겠지만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알아? 그래도... 됐어? 아침부터 귀찮게 왜 그래? 그 말에 오빠는 입을 다물었어요.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고 나는 모른 척 발걸음을 옮겼죠.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지자증이 나서 한 말이었지만 오빠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 사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출근길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오빠 말이 틀린 건 아니었는데 왠지 내 선택을 의심받는 기분이 싫었던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복잡하죠. 그날 오전 내내 계산하면서도 실수가 잦았고 혼잣말로 괜히 한숨도 쉬고 마음이 계속 비숭숭했어요. 그런데 점심 무렵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종수 오빠가 보낼 거였어요. 아직도 삐졌냐? 오늘 저녁 네가 좋아하는 샤브샤브 어때? 툭 던지는 말 한마디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종수 오빠가 사과를 하고 있다는 걸요. 그 문자 한 통에 괜히 제 마음도 조금 미안해졌어요. 퇴근하고 보자. 오빠가 사. 오랜만에 종수 오빠랑 마주 앉은 식당. 이 늘 가던 샤브샤브 집에서 우린 말없이 육수 끓는 소리를 들으며 야채를 하나씩 넣고 있었어요. 아까는 미안하다. 나도 말 좀 심했지. 너버멘트 의도는 아니고 괜히 걱정돼서. 알아. 내가 왜 오빠를 모르겠어. 근데 나도 내 생각이 있으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 그래. 고개를 끄덕이는 오빠 얼굴을 보니 괜히 마음이 또 짠해졌어요. 오빠가 잘못했으니까 오늘 오빠가 사는 거지? 무슨 소리야. 지갑 안 가져왔어. 그렇게 우린 서로 장난을 치며 즐겁게 식사 시간을 보냈어요. 식사를 마치고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오빠는 평소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나는 핫초코를 골랐어요. 지영아, 왜? 종수 오빠가 대뜸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 진태라는 사람. 또 왜? 그 사람 웃는 거 좀 이상하지 않냐? 뭐가 이상해? 나 30년 동안 택시하면서 사람 얼굴 많이 봤다. 근데 그 사람 웃는 게 아니었어. 그냥 흉내내는 것 같더라.
오빠, 또 시작이네. 진짜야. 나 느낌 이상해서 그래.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왜 그렇게 사람 의심해? 나 지금 좋아하는 사람 생긴 건데 왜 자꾸 기분 상하게 해? 그냥 너 괜히 상처받을까봐. 됐어. 이제 말하지 마. 나는 고개를 돌렸고 오빠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종수 오빠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지금 행복한 거지? 그 말에 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복해. 오빠는 그제야 아주 작게, 아주 조용히 웃었어요. 집에 가자. 데려다 줄게. 집에 돌아와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종수 오빠와의 대화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미안하기도 했고, 왠지 불안하기도 했고.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죠. 그 사람이 웃고 있었던 이유가 내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달랐다는 걸요. 주말 아침 늦잠을 자고 일어나 부엌에 물을 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진태 씨,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아침은 드셨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아침 준비한 거 있는데 같이 드실래요? 어머, 직접요? 네, 토스트랑 오믈렛 조금 만들었어요. 괜히 혼자 먹기 아까워서요. 그럼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잠깐 기다리세요. 인카세이 커피 내릴게요. 부엌 식탁에 나란히 앉아 그가 준비한 접시에 포크를 들고 그와 마주 앉아 먹는 아침. 별거 아닌 한 끼였는데 정말 따뜻한 한 끼였어요. 여기 있는 가구들이 참 좋네요. 감각 있으세요? 그게 전부 제가 산 건 아니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꾸며놓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의 시선이 천천히 거실을 훑다가 창가에 있는 스피커 쪽으로 향했어요. 이 오디오도 되게 좋은 제품 같아요. 이런 건 요즘 보기 드물죠? 남편이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오디오 기계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쪽엔 돈을 많이 썼죠. 지금도 여유가 있으신 편인가 봐요. 그 말에 포크를 들고 있던 손이 잠깐 멈칫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사업을 잘해서요. 지금 제가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은 없죠. 일 안 하셔도 되는데 왜 마트에서 일하세요? 집에만 있으면 마음이 너무 가라앉아서요. 사람도 보고 대화도 좀 하려고 시작했어요. 지영 씨는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은 그냥 대화 중 일부라고 남겼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질문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온하고 조용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고요함을 깨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지영 씨. 네? 진태 씨 왜 그러세요? 우리 같이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의 순간 심정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같이요? 네. 정식으로 결혼하자는 건 아니고요. 당분간 본 것처럼 그렇게 지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댔어요. 진태 씨, 우린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전 지영 씨가 정말 좋아요. 같이 있으면 편하고 따뜻하고 그런 감정 갖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리는 건
조금 조심스럽네요. 그 사람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 뒤에 어딘가 섭섭함 같은 게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성급했네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해요. 이해해 주셔서. 그 사람이 집으로 내려간 뒤 거실에 혼자 남은 저는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같이 살자는 그 말이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졌을까요? 그 사람은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요. 좋아하고 있어요. 매일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웠죠. 그런데 같이 살자는 그 말이 너무 빨랐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종수 오빠의 말이 떠올랐어요. 웃는 거 가짜 같더라. 그 말이 처음으로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이후 진태 씨는 전보다 더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문자, 점심시간엔 통화, 저녁엔 퇴근길 기다리겠다는 메시지. 처음엔 그게 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조금씩 부담이 되기 시작했죠. 왜 문자 답이 늦으셨어요? 아, 손님이 많았어요. 요즘 마트가 바빠서요. 닭장 보내는 거 잠깐이면 되잖아요. 이러면 재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괜히 서운했나 봐요. 그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속에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조금씩 그와의 거리를 스스로 벌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부담스러워졌고 이상하게 낯설어졌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편히 쉬세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표면상으론 아무렇지 않은 말. 그런데 그 뒤에 숨어있는 감정들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고 TV도 안 켰고 불도 최소한으로만 켜뒀어요. 그리고 괜히 종수 오빠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표정이 가짜 같다는 그 말. 그땐 그냥 넘겼던 그 말이 자꾸 마음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웃기더군요. 그렇게 며칠을 거리를 두고 지내다가 다시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느껴졌거든요. 그렇게까지 밀어낼 일은 아니니까. 그 마음으로 그날 저녁엔 제가 먼저 초대했어요. 휴대폰을 열어 진태 씨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혹시 저녁 드셨어요? 된장찌개 좀 끓였어요. 안 드셨으면 올라오실래요?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곧 올라갈게요. 그렇게 우린 식탁에 마주 앉아 된장찌개에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그 사람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지영 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제가 요즘 좀 혼자 있고 싶은 날이 있어서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너무 들이댄 건 아닌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말해도 그 사람의 눈빛은 자꾸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그 사람이 내 손등을 조심스레 잡았어요. 오늘은 그냥 조용히 옆에 있고 싶어요. 그 말이 괜히 마음을 울렸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감정은 그 자체로 너무 따뜻했으니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우린 거실 조명만 은은하게 켠 채 서로를 안았어요. 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둘만의 시간을 가졌죠. 그와 있는 그 시간이 남편과 사별하고 5년이란 시간의 공백을 채워주는 듯 했어요. 그렇게 둘만의 움직임이 끝나고
그가 잠깐 화장실로 들어갔고 저는 침대에 그대로 누웠어요. 잠시 후 침대 위에 놓여있던 그의 휴대폰이 계속 진동이 울렸어요. 고개를 들어서 보니 마침 화면이 켜져 있었죠. 무심코 눈이 간 순간 카톡 대화창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여자 재산 생각보다 더 많네. 컥만 더 꼬시면 넘어올 것 같아. 결혼까지 하면 이 돈 다 내 거다. 얼굴도 반반하고 몸매도 괜찮고 돈도 많고 맛도 좋아. 내 돈. 나 새 인생 시작이다. 순간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과 5분 전 바로 진태 씨가 상대방에게 보낸 내용이었어요. 사프레싱아, 복나 부럽다. 성공하면 나도 좀 챙겨라. 방금 답장 온 상대방의 카톡 내용. 손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숨이 막혔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순간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돌아 누워 자는 척을 했어요. 그 사람은 조용히 와서 내 옆에 누웠고 말없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 손길이, 그토록 따뜻했던 그 손길이 그날따라 너무 역겹게 느껴졌어요. 그 밤 나는 눈을 감은 채 그 사람의 체온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은 언제나처럼 미소 지으며 집을 내려갔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요. 저는 티내지 않고 애써 웃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는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고 눈물은 멈추질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내가 가진 돈만 보고 날 가지고 논 거였구나. 날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그날 이후 나는 출근도 하지 않았어요. 마트에 일 그만두겠다고 연락을 하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누구의 연락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도 듣고 싶지 않았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먹는 것도 씻는 것도 전부 멈춘 사람처럼 소파에만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의 말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집안 분위기가 참 고급스럽네요. 오디오는 보기 힘든 제품인데요. 지영 씨는 여유가 있으신 편인가 봐요. 같이 살아볼까요? 처음엔 다정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칼처럼 내 가슴에 꽂히고 있었어요. 알람. 정말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누군가를 다시 믿어도 되겠다고 이젠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을 거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밤 나는 아무 말 없이 불도 켜지 않은 채 식탁 끝에 앉아 차갑게 식은 제 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 도대체 뭘까요?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꼭 살아야 하는 걸까요? 몇 날 며칠을 집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세상이랑 단절된 것처럼 불도 안 켜고 커튼도 안 걷고 휴대폰도 꺼놓은 채 그냥 소파 한 기퉁이에 앉아만 있었어요. 그날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초인종 소리에 화들짝 놀랐어요. 설마 또 진태. 조심스레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거기엔 종수 오빠 얼굴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오빠는 말없이 들어와서 식탁 맞은편에 앉았어요. 폴링.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 종수 오빠가 조심히 물었습니다. 디몰리스트. 무슨 일이야? 뭐가? 휴대폰도 꺼져 있고 출근도 안 하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미안. 종수 오빠는 말없이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진태. 그 사람. 오빠 말이 맞았어. 그것도 모르고 난 정말 나 바보 같지? 바보 같지? 무시. 오빠가 말렸을 때 왜 듣지 않았을까? 진짜 내가 너무 멍청했지? 그 말을 끝내고 고개를 숙였는데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숨도 안 쉬어질 정도로 속에서 터지듯 울음이 나왔어요. 나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섭다. 오빠,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 그럴 줄 알고 내가 왔잖아. 어떻게 알고 또 왔대? 그게 오빠가 할 일이니까. 그 말이 참 별거 아닌 말 같은데 그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큰 소리 내며 울다가 종수 오빠한테 천천히 기대고 말았어요. 오빠는 말없이 내 등을 토닥여줬어요. 밥은 먹었어? 잠은 좀 잤고? 아니. 그래. 일단 잠부터 좀 자. 내가 옆에 있을게. 그날 밤 나는 종수 오빠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며칠 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내 몸엔 담요와 머리 아래엔 쿠션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종수 오빠는 집에 간 듯 보이지 않았죠. 그들을 가 물을 마시려는데 테이블 위엔 데워진 따뜻한 물 한 잔, 그 옆엔 메모 한 장이 있었죠. 잠든 거 보고 간다. 차가운 거 마시지 말고. 머리 데워놨으니 이거 마셔라. 휴대폰은 이제 좀 켜고.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오랜만에 휴대폰 전원을 켜니 부재중 전화 수십 통? 모두 진태. 읽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답하지도 않았어요. 종수 오빠가 데워놓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니 속이 좀 풀리더군요. 나는 운동화를 신고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적당히 시원했죠. 그렇게 걷다가 옆집에 사는 언니를 마주쳤어요. 어머, 지영씨, 오랜만이야? 아,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고 지나치려는데 저기 지영씨, 경찰에 신고해봐. 왜요? 어젯밤에 지영씨 집 앞에 계속 어떤 남자가 서 있더라고. 새벽까지 계속 그 앞에. 새벽에요? 야근하고 들어오면서 봤어. 스토커 아닌가 싶어서.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태 씨가 밤새 제 문 앞에 있었다는 생각이에요. 혹시 얼굴 보셨어요? 무서워서 얼굴은 제대로 못 봤고 검은색 점퍼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 요즘 세상 무서워. 스토커 범죄가 많다잖아. 그 말을 듣고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밤새 내 문 앞에 있었던 사람. 커뮤팅을 흰색 운동화는 어제 종수 오빠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잠들고 문 앞에서 밤새도록 저를 지켰던 겁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말없이 내 곁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진심으로 느꼈어요. 종수 오빠가 항상 내 옆에 있었던 걸 왜 그동안 몰랐을까요? 아파트 단지 산책을 마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였어요. 내 집 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진퇴 씨였죠. 그 사람은 날 보자 바로 표정을 바꾸며 다가왔어요. 왜 휴대폰 꺼놓으셨어요? 답할 이유 없잖아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제가 걱정돼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연락 안 돼서 그냥 화난 거예요? 다 당연히 걱정돼서 그러죠. 그 사람은 당황한 얼굴로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억지였어요. 당연히 걱정됐죠. 장남씨 그날 이후 너무 그만하세요. 저 다 알아요. 당신이 어떤 생각으로 나한테 다가왔는지. 그 순간 진태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휴대폰 봤어요. 친구랑 주고받은 문자. 푸건,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 말에 진태 씨는 순간 제 팔을 붙잡았어요. 컴깐만요.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다 오해인 거예요. 캐너피피 제가 정말 지영 씨를. 그만해요. 이거 놓으세요. 왜 이래요 진짜. 그 순간 그 사람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나는 중심을 잃고 벽 쪽으로 밀렸어요. 바타로움 써 있는 않았지만 순간 무서웠어요. 그 눈빛, 그 표정. 그때 비상계단 쪽에서 문이 벌컥 열렸어요. 종수 오빠. 종수 오빠였어요. 오빠는 내 앞을 가로막아 서서 진태 씨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진태 씨가 나를 밀치던 순간을 영상으로 찍고 있었던 거죠. 경찰서 갈래? 아님 지금 내가 알아서 꺼질래? 진태 씨는 그제야 입술을 깨물더니 욕설 하나를 내뱉고는 계단 쪽으로 빠르게 사라졌어요. 나는 말없이 멍하니 있었고 종수 오빠는 조용히 내 팔을 붙잡았어요. 괜찮냐? 응, 들어가자. 우린 말없이 현관문을 열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종수 오빠는 말없이 부엌에서 차를 한 잔 끓여와 내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놨어요. 그리고 담요를 내 무릎 위에 덮어주고 말없이 내 옆에 앉아 있었죠. 말도 없고 질문도 없고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줬어요. 그게 내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보다 더 따뜻했어요.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내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내가 많이 외로웠으니까 외로우면 사람 눈도 흐려지거든. 오빠 말이 맞았어. 그 사람 처음부터 이상했는데 내가 또 오빠 말을 안 들었네. 그 사람 처음 올라왔을 때부터 네 집 가구랑 인테리어 보고 노렸을 거야. 진짜?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근데 오빠는 왜 이렇게까지 나를 챙겨? 뭐가? 항상 필요할 때 나타나고 힘들 땐 말없이 옆에 있어주고 너무 당연하게 챙기잖아. 그게 오빠로서 할 일이잖아. 전부야? 종수 오빠는 잠시 말을 잃었고 나는 눈을 피하지 않고 물었어요. 오빠까지 날 속일 거야? 그 순간 종수 오빠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영아, 사실 나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 에컨파니 TV 때부터. 근데 너랑 규진이가 사귀는 거 보고 아무 말 못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몰랐어. 둘이서 결혼까지 하고 나니까 그땐 진짜 그냥 친구로 있자라고 생각했지. 그럼 규진 오빠 죽고 나서 내 옆동으로 이사 온 것도 걱정돼서.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말없이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35년 동안 내 곁에만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제서야 그걸 알아차렸던 거예요. 종수 오빠의 고백은 잔잔했지만 깊었고 담담했지만 오래된 울림이 있었어요. 여태 계속 말없이 날 지켜봐 준 거야? 그래. 오빠 진짜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참고? 왜 그렇게 스스로 힘들게 해? 너가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것보다 내가 힘든 게 나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게 다야? 오빠는 내가 힘들어하지 않는 거 보고 얻는 게 뭔데? 뭘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까지 힘들게 해? 오빠는 조용히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그냥 그 한마디에 나는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오빠, 울음이 터졌고 나는 오빠에게 안겼어요. 그 품이 너무 따뜻해서, 그 품이 너무 깊어서 나는 끝내 참지 못하고 소리 없이 오열했어요. 오빠는 말없이 나를 꼭 안아줬고 등을 천천히 쓰다듬어줬어요. 그 품 속에서 나는 비로소 진짜 편히 올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린 거실 소파에서 말없이 기대잠이 들었어요. 말 없는 깊은 위로가 말보다 더 오래 머무는 밤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거실엔 아침 햇살이 조용히 들어와 있었어요. 내 어깨엔 담요가 덮여 있었고 머리 밑엔 쿠션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바덴 종수 오빠가 웅크린 채 팔을 베고 잠들어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또 자신보다 나를 먼저 챙겨줬구나.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강남인 너무 고마워서 괜히 숨을 죽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 담요로 조용히 종수 오빠를 덮어주었고 부엌에 물을 올렸어요. 조용히 차잔을 준비하다 무심코 휴대폰을 봤어요. 콩 안엔 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어요. 전부 진태. 나는 그 알림을 손가락 하나로 모두 지워버렸어요. 이 사람이 내 일상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조용한 집 안에서 라디오 볼륨을 낮게 켜두고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아파트 단지 앞에 순찰차 불빛이 깜빡이는 게 보였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베란다 창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유리 너머로 아래를 내려다봤죠. 진태였어요. 경찰 2명 사이에 끼어 손목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어딘가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서리 보는 저람은 조용히 순찰차에 태워졌고 곧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이후 들은 이야기로 진태는 전문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항상 직업을 속이고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연인이 되거나 결혼을 한 후에 금전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아파트에 오기 전에 여러 사기를 치고 여기서 잠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베란다 유리창에 이마를 조용히 댄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슬프지도 분하지도 않았어요. 그 멘탈이요. 그저 끝났구나. 그 마음뿐이었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일 수도 있다는 걸 이번엔 정말 온몸으로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나를 위해 그 모든 걸 말없이 지켜준 사람도 곁에 있었던 걸 더 늦기 전에 알게 돼서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순찰차가 멀어지는 그 순간 내 머릿속엔 종수 오빠 얼굴이 떠올랐어요. 문득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졌어요. 그날 오후 나는 조용히 종수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응, 알겠어. 그리고 나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서둘렀어요.
옷을 2번이나 갈아입었고 머리도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 들여 말리고 립스틱도 평소보다 연하게 바르고 그리고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공원 분수대 옆 벤치에 도착했어요.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늘 종수 오빠가 먼저 도착해 있었죠. 내가 약속 시간보다 빨리 나가도 항상 먼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도착하는 걸 먼저 기다려보는 거요. 나는 벤치 맞은편 나무 그늘 뒤에 살짝 숨어서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종수 오빠였어요. 아직 약속 시간이 20분이나 남았는데 약속 장소로 나온 것이었어요. 종수 오빠는 분수대 앞 벤치에 앉더니 하늘을 올려다보더군요. 저는 조심히 핸드폰을 꺼내 종수 오빠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어요. 오빠, 나 좀 늦을 것 같아. 혹시 도착했어? 답장은 바로 왔어요. 아니, 나도 이제 나가려고. 도착 시간 대충 맞겠는데?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와. 나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저릿했어요. 그사 나를 배려하면서 살아왔구나. 나는 종수 오빠가 앉아있는 벤치를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다가 약속한 시각에 맞춰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많이 기다렸지? 오빠는 조금 놀란 얼굴로 나를 보며 작게 웃었어요. 나도 방금 왔어.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음이 났어요. 늘 듣던 그 대답. 이젠 알죠? 거짓말이라는 거. 나는 오빠 옆에 앉아서 잠깐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 사람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올렸어요. 레인은 놀란 듯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엔 손잡고 걷는 것도 괜찮잖아. 괜찮지, 오빠? 종수 오빠는 말없이 내 손을 살짝 더 꼭 잡아줬어요. 그리고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물인 공원 산책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걸음 하나하나에 서로에 대한 마음이 묻어 있었어요. 그동안 오빠가 나한테 해줬던 말들, 배려들, 기다림들. 그 모든 게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젠 나도 이 사람 옆에 있어줄 거야. 오빠처럼 묵묵하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공원 가로등이 하나씩 켜질 때까지 우린 말없이 걷고 있었어요. 하늘선 수많은 말들이 서로의 온기로 전해지고 있었죠. 이제는 서로의 진짜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35년 전 대학교 시절 매치원의 벤치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죠. 지영이와 당시 그녀의 남자친구이자 현재 사별한 남편 규진, 그리고 그 옆에 규진의 절친한 친구 종수. 여심이 맞대. 그들 앞에 손님을 태우는 택시가 보였고 지영은 말없이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지영이 그 말에 종수는 작게 웃었고 그때 속으로 말했죠.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데려다주는 사람이 될게. 그 후로 그는 택시기사가 되었고 35년 동안 줄곧 멀리서 조용히 그녀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멀리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곁에서 같이 걸어가기로 한 거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